쌍용자동차 해고 사태로 30번째 희생자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종교계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청년들의 선교축제 선교한국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대회의 특징과 함께 올여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수련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는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재선거 진행 상황 등 교단의 현 주소를 점검해봤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교회순례. 오늘은 교회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한영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30번째 희생인데요. 해고 전원 복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빈소가 차려졌고 종교계는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분향소가 다시 차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이후 30번째 희생자입니다. 고 김주중 씨는 해고 이후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낙인받았던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새벽같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일 있으면 일용직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좀 이렇게 책임져 왔던 노동자이고요. 고인뿐만이 아닙니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12월 해고 노동자 복직을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40여 명만 회사로 돌아갔을 뿐 120명은 여전히 김 씨와 같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최근까지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해고자 복직 문제를 중재해온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종교인들은 더 이상의 희생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공개 호소에 나섰습니다. 종교인들은 쌍용차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고인의 희생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사회 각계의 관심과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들의 문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길에 들어선 저들 그 행렬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임무입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의식 안에서 기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에 이어 같은 장소에 다시 분향소를 차리면서 그 당시 보여주었던 사회적 관심과 각계의 연대를 기대했습니다. 또 쌍용차 해고 사태의 해결이 수많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극복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면서 종교계의 노력을 계기로 올바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청년들의 선교 축제 선교한국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또 여름방학 기간에 열리는 다양한 수련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이들의 선교 정신을 깨우는 선교한국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열립니다. 30년 전 시작한 선교한국대회는 최신 선교계의 동향과 선교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린 선교한국대회에는 총 62,282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57%인 35,576명이 선교사역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선교한국대회는 청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OMF 선교회 소속 패트릭 펑 선교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침신대학교 이연모 교수 등 80여 명의 강사들이 나서 선교의 본질과 당위성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슬람 사역과 난민 사역 등 80여 개의 선택 강의와 선교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대화로 풀어내고 때로는 강의로 풀어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서로 고민하면서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저희가 담아내기 위해서 사실 구성을. 이 밖에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다양한 수련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오는 9일부터 전남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립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25일부터 중고등부 전국 수련회를 개최하고 합동총회는 7월과 8월 동안 선교 비전 캠프를 엽니다. 이와 함께 굿네이버스가 오는 25일부터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열고 월드비전은 오는 26일부터 강원도 태백 꽃댄말 공부방에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봉사 캠프를 여는 등 기독 국제구호단체들도 이웃사랑 감수성을 키울 의미 있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청소년 교육선교회가 주최하는 성경해설 통독 캠프도 오는 30일부터 일산 글로벌 리더스 국제학교에서 열려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을 돕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서울 제1교회에서 성결교회 여름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기성총회 윤성원 총회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포식에 이어 총회 교육부장 최명덕 목사의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는 성결교회라는 제목의 강연과 총회 교육국장 송우진 목사의 2018년 여름 교육의 성공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기성총회는 다음 달 6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괴산 보라몬에서 교회학교 학예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는 매주 건강한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스포츠로 교제하는 한영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유셉 기자입니다. 널따란 실내 체육관에서 탁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됩니다. 자세 좀 낮추고, 자세 낮추고, 자, 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땀 흘리며 교제하는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영교회 체육관입니다.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섬겨온 한영교회는 99년도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체육관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오고 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운동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 건물 그냥 지나가지 들어올 일이 평생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들어오려고 아주 애를 쓰고 또 우리는 다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자연히 또 친교가 일어나고. 교인들은 단순히 교회 체육관을 사용하는 일반 체육 동호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고 지역 주민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나오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탁구 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 한영교회에서 정말 따뜻하게 사랑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고 또 와닿습니다. 친구가 이 교회 탁구장을 소개를 해서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탁구를 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탁구를 교회에서 쳤던 생각이 나면서 기왕이면 이 교회를 탁구만 치는 게 아니라 다니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가진 한영교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걸음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체육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유치원을 운영하고 또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엔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리고 대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나홀로 천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또 교인들이 올 수 있는, 이 비교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지난 5월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웠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은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 교단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올해 안에 재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 교단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 등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언제 결론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두 가지 소송으로 나뉩니다. 그중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 여부를 가늠하게 될 소송은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미 1심 판결에서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감리회 본부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교단 안팎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가 이루어진 만큼 직무대행 체제에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성모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과 함께 교단 개혁을 이루겠다며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 진행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성모 목사는 재판부가 소취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 포기서까지 제출하며 소송 종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등록된 이혜연 목사가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항소심이 빨리 나올 경우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등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이 재선거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회는 올해 감독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 명단이 없는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올해 안에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감리교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감리회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외형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물결은 감리교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회장이 영적 지도자로서 군림하기보다 행정수반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본부 조직 개편과 재정 투명성 확보, 재산 관리 합리화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국제구호 NGO 기아대책이 오는 9월 10개 나라 120여 명의 결연 아동이 참가하는 축구 행사 2018 호프컵을 개최합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아대책 호프컵은 전 세계 결연 아동들을 초청해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출생 신고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온다며 호프컵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018 호프컵은 오는 9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신촌 하나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기독극단 하나무브먼트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단 공연 비밀번호를 무대에 올립니다. 연극 비밀번호는 부채로 인해 흩어져 살게 된 한 가족이 극적인 하루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의 가족극으로 최정리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모레까지 서울 북촌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제44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부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방송인 이성미 집사와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하이기쁨교회 조병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선교연합회가 맥추감사절을 맞아 맥추감사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직 사회 내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제1회 여전도회 권사회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지방회장 차용원 목사는 헌신과 예수의 향기로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전도회와 권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